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실전 분석 한주원입니다. 오늘 12강에서는 재무상태표의 핵심 항목, 매출채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금 및 현금 성자산에 대해 배웠죠. 장부에 찍힌 현금과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현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속는 숫자, 회사의 체력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썩기 시작하는 바로 그 항목, 매출채권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이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 진짜 들어옵니까? 장부상 매출은 잡혔지만 통장에는 돈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매출채권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매출채권을 보는 순간 이 회사가 건강한 외상을 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 외상을 하는지 즉시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딱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수기간, 대손충당금, 그리고 채권의 질. 첫 번째, 회수기간, DSO입니다. DSO,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 외상값이 평균 며칠 만에 들어오나, 이걸 보는 지표입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현재 쌓여있는 외상값이 하루 평균 매출의 몇 일치인가를 나타냅니다. 업종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조나 유통업은 보통 60일에서 90일, IT 서비스는 30일에서 60일, 건설이나 플랜트 쪽은 120일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추세입니다. 3년치 DSO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만약 60일, 70일, 95일, 140일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이건 돈이 점점 늦게 들어온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원인은 보통 셋 중 하나예요. 거래처가 어려워졌거나 회사가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외상을 주었거나 아니면 가짜 매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매년 매출이 20%씩 성장하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DSO를 보니 60일에서 90일 그리고 150일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외상만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 회사는 대규모 미회수 사태로 현금이 고갈되어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명심하세요. 매출 증가율과 회수 속도는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근 3년간 DSO가 30일 이상 늘었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업종 평균보다 절반 이상 길다면 위험 신호고요. 매출 증가율보다 DSO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면 매출의 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축은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입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미리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쌓아두는 돈입니다. 이건 경영진이 현실을 얼마나 냉정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죠. 보수적인 회사는 미리 충분히 쌓아두지만 공격적인 회사는 어떻게든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비율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매출 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몇 %인가?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3%에서 5%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 1%도 안 된다? 이건 너무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신호는 매출 채권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손충당금은 제자리 걸음일 때입니다. 외상은 늘었는데 위험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건 실적을 방어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본 패턴인데 충당금을 0.5%로 잡아놨다가 실제 회수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한꺼번에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합니다. 그럼 그 해순이익은 급락하고 주가는 직격탄을 맞게 되죠. 주석에서 장기 미회수 채권, 특별관리 채권, 연체 채권 같은 단어가 보이면 그 금액이 전체 채권의 몇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 채권의 질입니다. 이건 숫자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실전적인 영역입니다. 반드시 주석과 사업보고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고객 집중도를 보세요. 상위 한두 개 고객이 전체 매출 채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한두 곳만 무너져도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둘째, 특수관계자 채권입니다. 계열사나 오너 일가 회사와의 거래죠. 이건 남의 외상이 아니라 자기 식구 외상입니다. 그래서 회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셋째, 해외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환율 변동, 법적 분쟁, 국가 리스크 등 변수가 너무 많죠. 넷째, 1년 이상 돈이 안 들어온 장기 미회수 채권 비중이 10%를 넘어간다면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에 추정 방식 변경이나 설정률 조정 같은 문구가 보이면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실사했던 회사 중에 매출 채권 3천억 원 중 1,800억 원이 오너 계열사와의 거래였던 곳이 있습니다. 이건 외상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었죠. 결국 기업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무리로 초간단 20초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DSO 3년 추이가 계속 늘고 있는가? 둘째, 대손충당금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가? 셋째, 특정 고객에게 매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가? 넷째, 특수관계자 채권 비중이 높은가?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매출 채권 증가분만큼 영업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 5가지만 체크해도 웬만한 위험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매출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건 해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출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돈이 실제로 회수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오늘 1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고 자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재고가 창고에 갇혀 현금을 갉아먹는 회사를 미리 찾아내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돈 진짜 들어오는가? 감사합니다.